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해라.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기 마이크 볼륨 좀 때문입니다. 올려주세요. 네. 아니 지금 여러분 주장하는 협치가 깽판치는 겁니까? 추미애 의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자 네. 추가로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네. 자, 이미자 의원님. 네. 이미자 의원님 추가로 증인 발언권 없고 신청이 말씀하세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 지난해 공식 휴가 일정인 여름경에 2023년 8월 2일과 8월 8일 사이에 청해대에서 휴가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 임성근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해군 준장인데요. 또 해병대 중령인 육상경비대대장, 아마 저도 그 소대 및 가덕도 비중대 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전속 부관과 운전병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합니다. 자, 예. 자, 다음번에 예.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우리 배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먼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민주당 간사님께서 저를 국민의힘 간사로 지목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업무 보고에 관련돼서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간사가 아닙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계속할게요. 그리고 이 회의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의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희가 이런 인내심을 갖고 겨우겨우 찾아온 회의에는 박수치고 맞아줄 정도의 그런 아량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잡고 같이 가자라는 메시지 정도는 주셨어야죠. 문전 박대하고 발로 차서 내보내실 생각입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 인사했잖아요. 그러면은 회의 절차를 준수해서 간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간사 선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박성준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를 듣고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처음 열리는데 어떤 그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 기본 자료는 다 주잖아요. 여기 지금 받았어요? 여당 의원님들? 오늘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현황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누군지 어떤 기본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현안 질의가 됐든 증인 채택이 됐든 들어왔을 때 기본 자료는 다 주죠. 역대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의문표를 던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자료는 주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배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의사 진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시고요.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박성준 존경하는 우리 간사님 지금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위원장님이 하시고 거기에 우리 야당 간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 자료가 원래 이 회의 세팅도 두 분께서 중심이 돼서 하신 거고 여기에 자료가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면은 그 자료가 오늘 오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에 수석 전문위원 등이 전부 위원장님 통하라에 있는 겁니다. 실무자 보고 왜 자료가 없느냐고 그렇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지 오늘 처음 회의 온 여기 보고 왜 순서가 이러냐 저러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우리가 지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간사 선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의사 진행 발언은 현안 질의 시간에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0조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간사 외에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배준영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간사로 선임되신 배준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주당과 더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성준 간사님께서 저희는 뭐 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 대통령실과 방금 좀 연락을 해보니까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계세요. 네. 네. 배준영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저기 권영진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고요. 네,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신속하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배포해 주시고요. 네. 자, 고민정 의원님 자료 제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31일에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참석자가 누구고 회의 내용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요청하신 자료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로 왔습니다. 이 말이 맞으면 기록물 유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오늘 오후까지 저녁까지 회의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 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관련한 자료들은 오후 중에라도 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서실장님,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료가 정말 없나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국가안보실의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그 보안상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허위 서면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요청하신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못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통하잖아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진짜 없는 겁니까? 국가안보실 회의 구성과 자, 관련한 고민정 의원님 저한테 말씀해 그런 주세요. 자료를 제출한 그 전례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준비된 보고 자료가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고요.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 일정 이란 현안 질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 자, 먼저 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아니, 지금 계속 지연하는 효과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의사진행 받으셔야죠. 의사진행상은 받으셔야죠. 오전에 주질의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씩만. 한 명씩 안 받으실 거면 바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뭐 방해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원장님, 왜 의사진행 발언 나오지 마세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간사님, 권영진 의원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의사진행 자, 발언을 안 받으시는 한 명씩 하실까요? 거예요? 권 의원님 간사세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왜 안 받으시는 위원장이? 어떻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요? 빨리 자리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자리.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자리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갈 테니까 달라고. 들어가 계세요. 주실 거예요? 들어가시라고요. 주실 거예요?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막무가내입니까? 아니 의사진행을 안 일정을 명시적으로 하니까 하는 거죠. 한 명씩 하고 본질의로 들어갑시다. 한 명만 한다고. 한 명만 합시다. 그동안 많이 했어요. 지금 벌써 진행된 지가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데 네, 간사 선임했고 한 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당이잖아. 우리 당당이. 그러니까 언론은 충분히 보여야지. 한 명씩 합시다.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에 여기 양보하고 무슨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참 간사님 들어가십시오. 네. 일단 권영진 의원은 하고 네. 계속 받아주세요. 자, 지금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한 분,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한 명,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진행하고 그리고 말로써 현안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신장식 의원님 해서 자, 세 분 하시고요. 네. 의사진행 발언이 이렇게 돼버리면 본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한 명씩 하고 자, 권영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다음으로는 이소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 다음으로 신장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마지막으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는 네, 고민정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은 지금 여당 야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의사를 진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현안 업무 보고인데 업무 보고 자료가 없으면 위원들이 위원장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 보고라고 해놓고 그리고 업무 보고 자료도 없는 이 국회의원들 다 불러 앉혀놓고 이런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위원장께서 이 경위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그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의원을 위원을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가 임명이 됐으면은 저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간사들이 앉아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협상을 합니까? 위원들 앉혀놓고. 저는 18대 국회 했지만은 이런 국회는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파행이고 그 사이에 민주당이 현안 질의라는 형식으로 증인들을 이렇게 불러내거나 한 부분들은 국회법에는 잘못됐지만은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오늘 증인 채택을 처리한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은 간사를 뽑았으면은 국회법 49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개의 일시 그리고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정해하고 거치고 해줘야지 이 자리에서 그냥 정해진 거라고 해서 1차 처리로 가려고 하는 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국회법에 따라서 잠시 정해하고 위원장님께서 양측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합의를 보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가 진행이 준비가 됐으면 지금 그 개회되는 속개되는 회의에서 배부를 하게 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영 의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주체는 대통령실입니다. 위원장께 항의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간사 간 협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준영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지금 증인 철회의 문제, 그리고 주질의 보충질의의 질의시간 문제를 포함해서 이미 협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혹시 오늘 운영위에 충분한 현안 질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의사진행 발언은 피감기관에서 추가로 나와야 할 출석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께 추가로 출석 요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사진행 발언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출석해 계시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가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한 게 열흘 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있었던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 이모 씨가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임성근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나흘 후에 이모 씨 포함된 모임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구명로비 창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 8월 당시 이 사안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대통령실 다 떠난 상태입니다. 몇 안 되게 남아있는 분이 바로 강의구 부속실장입니다. 이분이 그 즈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9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분인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 출석할 수 있게 예, 강의구 부속실장 오후에 출석할 수 있게끔 실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모든 수석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혼자 계십니다. 경호처장 한 사람만 지금 보좌를 하고 있고 모든 수석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정수석만큼은 국회에 대통령실로 복귀시켜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거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이 시각 바로 대통령님이 사실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수석들이 국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 지금 국회에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마는 민정수석만큼은 과거에도 그 양해를 해서 우리 국회가 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한 사람 정도는 국회에 대통령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만큼은 대부분 거의 국회 운영에 출석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주형 우리 민정수석만큼은 좀 국회에 복귀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자, 민정수석님, 네. 복귀하시고 강의구 부속실장님이 대신하면 안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정회 때 우리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소영 의원과 같은 취지의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전례 없는 일이다. 부속실장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적 연관성 전혀 없는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7월 31일 소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날 수차례 통화한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드린 거니까요. 지금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대로 오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반드시 출석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의사진행 발언 세 분의 발언이 끝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간사들끼리 지금 나가서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정해 안 됩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지금 고의로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어요. 간사님 두 분 나가서 회의해 주시고 고민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앞서서 김태효 차장님 오셨죠? 저 발언대로 좀 가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 국가안보실 회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배석자잖아요. 그죠?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배석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비서실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는 날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날도 있는데 보통 안보실만 따로 할 경우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비서관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해 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7월 모르겠는데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는 거는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들었다는 언론에서 겁니까?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을까요? 제가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장님 참 희한한 게요. 예. 차장님이 배석했던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가 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날 점심 이전에 우리 회의가 생각해 끝났을 봅시다. 것인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국방부 장관에게의 그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생기면은 어떤 실무자에게건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수시로 누군가에게 전화는 하신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일하는 방식이 궁금하면 물어보시는데요. 그날 일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된다고는 제 지시는 지금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그 회의 이후에 800에 7070 전화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전화했길래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안보실장님 계시죠?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혹시 번호입니까? 아니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에 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번호를 명함을 제가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네네네.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오셨죠? 잠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이 내부 업무들, 그야말로 살림살이 이런 걸 총무에서 다 하시죠. 네. 전화번호가 이 800에 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저는 사실 안보실장 라인을 좀 의심을 해봤는데 4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확인을 해주셔서 결국 안보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방도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큰 덩어리 2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회선들이 있죠? 예. 네. 회선 관리 어떻게 하시죠? KT에서 직접 합니까? 그거는 국가안보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입니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회선 관리는요, 대통령실과 같은 중요 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회사들도 KT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설교환기라는 걸 설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이러한 회선 관리 업체라든지 계약 이런 것들은 다 총무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전화번호 재배치하고 그런 올 기억은 초에 없습니다.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 전문가가 손을 만져서 했을 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비서관님께서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설교환기를 관리했을 업체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계약 관계는 당연히 총무비서관실에서 했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다 총무에서 하시잖아요. 맞죠?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것도 충분히 총무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에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증거인멸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회선 재배치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쓰던 핸드폰을 중요한 예, 시기에 예. 교체를 할 끊어주세요. 경우에 네. 증거인멸. 시간을 잘 관리하세요.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님.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번호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가 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바뀐다고 전화 바꾸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어야 번호가 재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자,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강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질의 먼저 하시고. 강명구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님의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이런저런 질문하셨는데요. 자, 시간 가고 있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네. 예, 최상병 사건은 어쨌든 소중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제가 초선이고 가문에서 그런지 이것이 정말로 뭐 특검 하시는데 이게 특검할 정도의 문제인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경로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나서서 외압을 행사했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경로하면 특검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상병 사건은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특히 또 7월 중순경에 경찰이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 최상병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상병이 이제 안타까운 순직을 한 지 일주기가 다 돼갑니다. 먼저 대민작정준 순직한 우리 최상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지금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온 그런 사건입니다.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지금 충돌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최상병 사건은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선 지켜본 연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특검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여부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수사 결과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수처의 수사는 좀 더디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의 수사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그 정도 시점으로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실장님, 그리고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외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서실장이 외압입니까? 항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령도 김계환 해병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고,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정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전원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체적 증거가 없는데 반해서 우리 다른 한쪽은 지금 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것이 의혹을 키우면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모른 채 정치적으로 공방만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외통수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와 거기에 따른 사법 절차에 따른 것 이외에 다른 무슨 수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의원님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러한 논쟁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1년여 동안 끌어온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좀 조속하게 종식하고 우리가 다른 민생 현안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시도록 간절히 좀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발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 말 누가 말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21년 9월 27일에 대장금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의 정의고 본인들을 향하는 특검은 적폐들의 수법이 되는 것인지 이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더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속히 아무튼 이러한 논쟁적인 어떤 사건들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첫 수순은 결국 수사당국과 사법 절차에 달린 것이 아닌가,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배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새로 보임되신 의원님들 인사말도 하고 간사 선임도 하고 지금 증인 채택을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안 하게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들어와서 몰랐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위원회가 시작하면은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피감기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피감기관에서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성준 간사님하고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민주당의 요청도 있었고 또 마침 대통령실에서 그걸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지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여셔서 업무 보고를 좀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준비가 됐다고 하시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 진행은 위원장인 제가 합니다. 아까 분명히 실장께서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줄 알고 업무 보고 준비를 하지 않았고 관련 유인물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유인물은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배포가 안 됐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금방 또 바꾸세요.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고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곽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정지덕 비서실장님께 아까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기밀 사항이라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는 원래 그 전화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화 수신자의 전화기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사항에 나오는 02-800-7070이라는 번호가 뜬 거고요. 자, 그러면 이 02-800-7070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신자 전화기 화면에 출력된 번호인데요. 02-800-7070이 대통령실에 설치된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확인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에 확인 불가한 기밀 보안 사항입니다. 예, 일단 거기 그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확인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존경하는 강명규 의원님께서 외압인가 항명인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외압이라는 것은 전원만 있는 것이고 항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진행 중이니까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금 수사기관에 외압은 전원만 있는 사건이고 항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항명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잘 아시죠? 수사기관도 아니신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지금 어떤 최상병 전원만 사건에 있는지 대해서는 아실까요? 제가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최상병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관심 있게 이 사건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경위를 언론을 통해서 또 전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제 판단과 제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최해병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다 보셨단 말씀이시죠? 네. 예. 자, 그러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님 잠깐 입히시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고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그러니까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소위 경로했다고 알려졌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4분 후인 11시 54분입니다.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02-800-7070 번호로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종석 장관은 그 전화를 받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 하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일산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혹시 이런 언론 보도 본 적 있으세요? 비슷한 언론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언론 보도가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제가 지금 중에 선별적으로 한두 사람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7월 8월 오기 전에 회의에는 제가 아마 보고 때마다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까 이날 참석했을 것으로 본단 말씀이시죠. 그때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양보실에 계셨죠? 그 당시에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겠네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서관이 그때 현안마다 관계되는 비서관만 들어갑니다. 예, 그때 최상병 사건 보고를 임기훈 비서관이 한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아까 그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경로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로 낮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한 건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거는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질책할 때가 저는 화를 내실 때라고 봅니다. 지금 당일, 그러니까 7월 31일 11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모욕적인데, 대통령이 마치 매일 화나 내는 사람처럼 회의 시간에 수석 보좌관들에게 경론하는 사람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왜 보좌관으로서 항의하지 않았던 거를 보도에?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땐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 노정면 의원입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더디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인력이 검찰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동되면 법률 판단을 못 받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검이 가동되면 법률 판단을 못 받습니까? 아까 법률 판단을 받아야 할 단계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를 통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실체적 진실은 뭐 뒤로 가고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그 입장 변화가 없으시죠? 그렇게 지켜봐 완 제 의견과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는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통화 기록, 이미 다 드러난 것이어서 새롭지는 않지만 실체적 진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 질의 시간 무려 한 5분여를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지난해 7월 30일 오후 5시 51분 김영래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18시, 오후 6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역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6시 21분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7월 31일 통화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46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합니다. 오전 9시 51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02800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번호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정오 34분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56분 임기훈 비서관이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합니다. 1시 36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2시 7분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3시 18분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종훈 대령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5시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8시 55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8월 1일은 딱 한 통이 있었군요. 임기훈 비서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오전 11시 24분에 전화합니다. 8월 2일 이날이 가장 바빴습니다. 대통령실이 돌아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시각이 12시 7분, 12시 14분에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12시 29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재차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32분 이시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2시 48분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죠.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은 또 세 번째 장관을 찾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 21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그리고 1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1시 30분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시 42분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1시 42분 임기훈 비서관은 유재은 관리관에게, 3시 1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3시 17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3시 40분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려 3분 36초 동안 전화로 통화합니다. 4시 16분 이시원 비서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19분에도 이시원 비서관은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4시 45분 유재은 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4시 45분 거의 이어서 이시은, 힘드네요. 읽기도. 네. 이시은이 유재은에게, 4시 46분 유재은이 이시원에게, 그리고 4시 59분 국가안보실 보좌관실로 MBC에 보도된 그 800 번호로 유재훈 관리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5시 20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5시 29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갑니다. 이래도 실체가 없습니까? 이래도 특검 안 해도 진상 규명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네. 그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네, 제가 그 전후에도 저도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던 것을 좀 의원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7월 12일 북한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되고 18일 미군 병사가 JS에 견학 중에 월북한 사건이 있었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가 됐고 또 순직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차례 북한 네,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해했습니다. 있었고 네. 잼버리 무슨 사고가 맥락인지 있었고 이해했어요. 국방혁신위원회 질문 하나 2차 더 회의가 드릴게요. 있었고 답변 주세요. 유엔 사령부 간담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답변하실 시간 정상회의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등 비서실장님. 아니 이렇게 안보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대통령실과 안보당국과의 통신 통화 질문권을 침해하지 소통이 마시라니까요. 이루어지는 것이 답변 시간 드린다고 비정상적입니까? 했잖아요.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태도가 저래도 되나요? 실장님, 네,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뭐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상세하게. 하면 그만하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의정생활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활동하실 때, 상임위 활동하실 때 답변 안 끊으셨죠? 주로 답변을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제 시간 확보해 주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화 기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당시에 집중됐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입증하시려면 그 상황이 있었을 때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통화 기록이요? 통화 내역을 제출하시면 돼요. 통화 내역이요? 통화 내역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통화를 통화 내역은 예, 노정면 의원님 통화 내역은 네, 저희가 정리해 지금 주십시오. 제출할 수가 네. 없게 돼 있죠. 비서실장님,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 받을 때 다른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남 진주 강한대한민국 강국 의원입니다. 우리 비실장님은 육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국회 부의장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육선을 노리다가 이제 박수현 의원님 때문에 뜻을 못 이루고. 아유, 좀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 앞에 계시는데, 그죠? 지난 21일 날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한 청문회 한번 보셨나요? 제가 대충 지켜봤습니다. 네, 이거 정말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청래 의원이 정말 그 평생 명예와 정말 경주로 사는 그 군인을 모욕을 주고, 그리고 압박을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오래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잠깐 견해를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 뭐 여야 간의 정치적인 공방이 늘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하더라도 저는 제복 입은 공직자들에게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활동 가운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추궁과 질의도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제복 입은 공직자, 제복 입은 군인에게는 그 명예를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국회의 그 언사가 날이 갈수록 좀 거칠어지는 점에 대해서 저도 뭐 정치 일선에 있던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회의 언사의 충돌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과 심정도 헤아려 주셔서 언어 순화에 좀 애써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말씀이 너무 천천히 너무 느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 그 몰래 카메라 함정 취재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보면은 그 공작 사건인데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네. 이 양반 보니까 이 목사라고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 총회 남가주 노회 소속이라 주장하는데 보니까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 두 개 총회밖에 없어요.
그런 총회조차도 없고 또 활동에다 주장하는 LA 영광의 빛 교회는 이미 폐업하고 그런 교회조차도 없고 그래서 거의 목회 활동도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 목사는 양반이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선교 활동 목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종북 인터넷 매체를 창간해서 북한 찬양 글을 올리는데 거의 참 글이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게 참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 돼지 국민이다. 북한의 핵무력은 정당하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 최아무개 목사란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이는 공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그리고 그 배우가 누가 있는지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 모든 거는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받으면 다 국고로 기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영부인과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우리 전직 국회의원 다 구속된 사람도 다 포괄적 뇌물죄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말이죠. 이분은 보니까 행사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고 나오고 공개된 사진에서만 보니까 최소 178벌의 옷이 있어요. 액세서리도 보니까 200종이 넘게 착용한 걸로 다 나와 있던데 이거는 지금 공개된 사진에만 나오는 겁니다. 이 김정숙 여사 옷 이거 지금 누구 돈을 했으면 이거 지금 국고에 기속돼 있나요?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좀 아니 살펴봐야 운영위원회를 하면 이 정도 질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수 여사가 보니까 이 혈세 낭비의 활용 정점, 이 묻지마의 해외여행, 이 뭐 논란이 많았죠, 그죠? 많았는데 이 보니까 해외로 나간 횟수를 보니까 무려 48입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아마 부동의 1위죠. 앞으로도 따라올 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 백미는 보니까 이 2018년도 인도 방문 일정을 지금 혼자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 정용기를 띄우고 대통령 시장을 떡하니 달아서 간대. 이 마지막 날 보니까 이 타지말 사랑이 너무 강하신가. 타지말까지 가시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역대 영부인이 단독으로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시장을 달고 나가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비교가 되는 게 2002년 5월에 이건 공식 초청인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초청을 이희호 여사께 했는데 정부 대표단으로 수석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이때 이 이희호 여사는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로 타고 가십니다. 아주 비교되는 사례 아닌가요? 그리고 전용기에서 사용한 금액이 뭐 2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이나 하는데 이 기내식비가 지금 또 문제가 많죠. 6,300만 원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셰프 초청 기념해서 하늘의 잔치라도 불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4인 가족이 5년치 식비를 나흘 만에 이거 탕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 식당에 가면 식기하고 밥 네. 청와대 식기 기구를 양산에 옮겼다는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그 인도 방문 예산은 문체부 예비비에서 신청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차피 정진석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님의
공주부여 청양 후배 국회의원 주연입니다. 공주부여 청양을 잘 지켜주십시오. 예, 오늘 저도 현안 질의를 바로 이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주질의에서는 이 질의를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 보충 질의를 통해서 현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첫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TV뉴스에서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의를 오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 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이 뻔뻔한 장군의 군복이 과연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저는 최상병이고 최상병의 가족이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님, 12구 참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로 되고 지금 말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 혹시 이마저도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로 만들지 말기를 비서실장님께 충고합니다. 어제 저는 지난 총선 때 비서실장과 함께 후보로서 토론을 벌였던 부여의 한 교회 주일 예배에 갔었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 이런 목회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칼럼의 제목은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8,000원어치를 훔친 40대 연구원이 주변에 거짓 증언을 지키며 죄를 숨기려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분은 물건을 훔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친척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할인점 직원을 무고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다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목회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인간이 이렇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인하십시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과 제가 함께 잘 알고 있는 이 공경하는 목사님께서 비서실장님께 간곡히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외통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일정의 시급성상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권고했고 또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이 강제징용의 역사, 수록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를 시도하면서도 에도 시대로만 기간을 제한한 꼼수까지 동원해서 기필코 등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로 문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 정부와 세계유산위원회 앞으로 발송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저는 정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물론 엊그제 우리 외교차관이 일본 외교차관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그런 전방위 노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시급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으로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이 대사
뭐 외교부 공무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사를 임명해 놓았는데 이 세계유산위원회 이 특징상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대를 하면 이것을 통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비서실장님 외교부를 통해서 이 대사에게 유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강한 이 사도광산 등재 반대 발언을 정확하게 좀 할 생각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법사위 문제하고 사도광산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도광산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예, 법사위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따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사도광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군함도에 대한 대응과 큰 차이가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제가 잘 경청했고 메모를 우리 정부 당국에 전해서 충실하게 대응으로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위에 한 말씀만 좀 비서실장님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시간 드릴게요, 제가.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것을 지연하거나 반대를 해오면서 사실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이 귀당이 되질 않았는데 지난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론으로 발표를 했고 또 비서실장께서는 후보로서 그 당시에 법안 3종 세트를 특별법을 발의하셨죠. 뭐 저도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 이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고 공약이었습니다. 혹시 선거 이후에 비서실장이 되시고 나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공약의 네,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그 국회 사무처의 큰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 지금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대통령 제2집무실 문제도 예산 배정은 물론이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도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법사위 말씀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자리에 출석한 제복 입은 군인들은 특정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연인들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규정하시듯이 나쁜 군인으로 등식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어졌던 제복 입은 군인을 향한 모욕, 질타, 저는 그 정상적인 그런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고당에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출석한 공직자들은 어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연인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상대로 큰 범인인 양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특정해가지고 그렇게 등식화해서 질책하고 모욕을 주고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라는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국민적 의혹에 휩싸여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도 답변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그 제복을 입은 국민도 존경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마무리해 때문에 주십시오. 증언을 못하는 네.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구 달서구병의 권영진 의원입니다. 박수현 의원님은 8년 만에 오셔서 그래도 감이 아직 살아 계시네요.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떨떨하긴 한데요.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하나는 우리 고 최상병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장병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가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이걸 규명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사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혼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서실장님, 지금 이 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실을 밝히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예.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아니면은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 공수처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몇 가지만 발언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듣게요.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듣까요?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가 발족이 되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공수처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꽝이더라. 그럼 공수처 해체하자. 공수처 해체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특검을 주장하시는 게 그게 순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 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 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서 국민 한켠에서는 저게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을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실체적 진실을 국민의 한쪽 편에서는 또 믿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라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특검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죠? 그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2여국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은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상병 문제가 보고되고 논의가 되었고 거기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것이 외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7월 30일 날 이 회의에서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한테.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2달가량 됐는데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경로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시병의 부승찬입니다. 경호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코바나 컨텐츠는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전에 경호 대상 시설입니까? 경호 대상 시설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가시는 곳은 경호 대상 구역입니다. 경호 대상 구역이죠? 예. 그러면은 그때 어찌됐든 카메라를 들고 갔잖아요? 예. 경호 실패입니까?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상의 경호 실패인지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뭐 경호 실패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호 그 구역으로 들어온 곳에는 첫 번째 판단하는 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사실상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그 시계 형태의 몰래 카메라와 그 촬영 시설을 촬영 장비를 갖고 온 거는 저희가 사과 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만 하는 겁니까? 예, 인정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저희가 경호를 좀 강화해서 새로 보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보실장님?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지난해 이문희 전 비서관하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 대화 내용이 도청됐잖아요. 미 CIA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거는 저희하고 미측 사이에 소통이 있었고 그 사건이 아직 지금 미국에서 사법 처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적인 조치는 있었습니까? 자체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보안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 제가 사실 서울에 있질 않아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호 차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청과 관련돼서. 안 들리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멈춰. 안보실 주요 간부들의 도청에 대한 노출 정도를 다시 조사했고요. 도출 현재와 같은 인프라에서는 도출이 안 된다고 다시 결론이 났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이 실제로 도청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며. 네. 그러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개인 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폰으로 어떤 내용을 대화하시는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네. 개인 폰에 대한 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개인 폰,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개인 폰을 사용하자. 그러면 보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럼 그냥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예. 경호처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저는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직급상 우리 실장님이 위시네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경호처장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비서실장을 시켜서 했다면 그거 제2의 차지철 아니에요? 실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아니 개인적 명예훼손을 권력기관이 비서실장한테 고발하도록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통령실 이전 합법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왜요? 법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헌법 82조 아시죠? 읽어주시죠. 헌법 82조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 82조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결정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역대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이라고 보시냐고만 대통령실 여쭸어요. 이전을 예, 합니다. 아니요로만 답하시면 돼요. 합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당선되고 3월 10일 날 당선 확정되고 3월 14일 날 오후에 일개 사인인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국방부로 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시설 전체를 비워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당선되고 4월 14일 날 통보를 하는 게 자, 우리는 국무회의 국가정책 중요정책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합법적이라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요, 완전 7개 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예요. 앞으로 계속 따져 물을 텐데요. 합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 불법이라 그러면 민주당 법을 위반한 의원님들이 거냐 아니냐만 말씀. 그 대통령실 이전이 불법 사항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전히 사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 서미화 의원인데요. 서미화 의원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례에서 1.2에서 1.7배의 시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미화 의원에게는 9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분. 네, 주시기 바랍니다. 9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두 분의 상임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충상 의원은 지난 회의 때 무슨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오지 않으셔서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오셨습니다. 증인 신문은 아니지만 협의하에서. 그 다음에 김용원 의원은 퇴장돼서 오셨어요. 다시 알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영원 의원은 대통령 지명으로 지금 현재 인권위원 상임위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위 직원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시로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지금 인권위원회를 온갖 막말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로 엉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이런 위원들 인사에 대해서 좀 통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원 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아니죠. 네. 김영원 의원은 현재 아직 안 나오셨어요? 네, 시간을 좀 멈춰주세요.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네. 김영원 의원은 현재 최혜병 수사 은폐 혐의와 무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죠. 대답을 저는 간단히 해주세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이시죠. 자, 아마도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경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자, 그런데 김영원 의원은 최혜병 특검 수사에서도 진행이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최혜병 사망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김영원 증인의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작년 7월 19일 최혜병 사망 사고 직후 군 인권조사관 직접 파견 지시했죠? 파견 지시했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7월 19일 최혜병 사망 사고 직후에 네. 국가인권위 군보조사관 파견 지시했냐고요, 조사. 파견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사망 사건에 그거 안 대해서 했어요? 입회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 또 최혜병 장례식장 가셨죠? 7월 21일. 그때 박대령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수사를 당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8월 2일 박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 당하니까 바로 일주일 후에 수사 해수 기록을 즉시 경찰청에 재이첩하고 보직 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보류하라는 규탄 성명서 직접 발표했죠. 저는 그것을 규탄 성명서라고 생각하지 아니 않습니다. 발표했냐고. 그럼 성명서 발표했죠. 제가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 요지는 아니 핵심 요지 묻지 않았어요. 성명서 저에게도 발표했냐고 물었지 답변할 않습니까? 예 기회를 좀 아니오로 주시면 하세요. 좋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네, 설명하기 발표하셨죠, 어려운 성명서? 부분이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하셨죠? 제가 성명서를 발표한 위원장님 것은 좀 멈춰주세요. 저 김영원 의원 답변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질문에 제가 대한 설명을 답변을 하잖아요.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성명서 발표하셨죠? 그렇습니다. 시간 자, 8월 14일부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증인은 8월 14일 무슨 일이 있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박대령 구제를 박대령을 구제를 최후의 보루로 믿고요. 8월 14일 날 오전 11시경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요. 8월 14일 날 증인은 연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날 증인은 이종석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일이 8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이종석 장관과 만나려고 연가 신청한 거예요? 8월 14일?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8월 14일 오후 3시쯤에 이종석 아니 그날 연가를 낸 게 이종석 장관 만나려고 냈냐고 물었잖아요. 질문에 좀 집중을 하세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 예, 저는 그날 그럼 이날 갑자기 이종석 장관이 일찍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날 그 박종훈 대령은 인권침해 진정서가 접수됐는지 어떻는지 저는 전혀 알지 김영원 못하는 의원님,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지금 이정수 장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답변하고 다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김영원 의원님, 혹시 이정석 장관에게 통화하면서 지시받은 거 있으세요? 이종섭 장관이 저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에 없어요? 그럼 지시한 거 없다 이건가요? 지시할 아니면 위치에 있지 지시가 않고 지시한 아니지만 뭐 사실도 대화를 없고 해가지고 지시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하라고 맞지 한 적 않습니다. 있어요? 네? 이정수 장관이? 뭘 요청한 거 있으면 통화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뭐 때문에 통화하신 거죠? 통화한 이유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자료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옳으냐 타당하냐에 대해서 이 군인권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전 답변이 할 때마다 다르시네요. 지난번 한 거랑. 다르지 지난번에는 않습니다. 공고를 저는 뭐 똑같은 했다 뭐 이런 말을 답변을 반복하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자, 의원님 공수처에 통화 기록은 제출했어요? 공수처 수사 지금 대상이잖아요. 수사 기록, 통화 기록 제출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당사자 본인은 그 발신 통화 내역은 확보할 수가 있으나 수신 통화 내역은 아니, 당사자가 확보할 냈냐 수 안 없는 냈냐를 것입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통화 기록이 그러면 확보 안 돼서 못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전에 통화 기록 확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신 통화 기록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수신 통화 기록은 확보가 자, 불가능합니다. 그럼 발신 통화 기록 냈어요? 발신 통화 제가 받은 전화이기 때문에 발신 통화는 공수처에 제출했냐고 묻잖아요. 없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없는 자료를.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수처 수사? 뭘 믿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래서 새 특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의원님, 어이밭에서 증인, 의원님, 어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이밭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으시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십니까? 아무런 정황도 나온 것이 없고 왜곡 조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피진정인 이종섭 장관과 군보호관인 인권위원인 김용원 의원이 통화를 하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인권위원이 인권위원법 모르세요? 인권위원법? 잘 알고 있습니다. 51조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인권위원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요. 저도 인권위원 해봤어요. 어디서 다른 말을 하십니까? 인권위원회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의원이 사건 조사 중인 사건을 갖고 피신정이라고 통화를 해놓고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그것도 최혜병 사건 직접 피성증인 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원은 최혜병 특검법이 가동되면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명하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는 신장식 위원을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PPT 좀 띄워주시고, 이제 PPT 띈 다음에 시간을 좀 진행시켜 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시면은요, 8월 2일 날 사건 기록 이첩과 회수 이루어졌던 긴박했던 하루인데요. 통화 내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대통령 관련자 통화만 보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3회, 차관에게 3회, 비서관 1회 직접 개인 폰으로 통화하셨고요. 조태영 안보실장은 장관에게 2회, 차관에게 2회, 임기훈 비서관에게 8회 통화하셨고요. 이시원 비서관은 차관에게 4회, 임 비서관에게 6회,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1회 직접 통화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통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실장님, 네. 비서실장님, 보고가 7월 31일 날 안보회의에서 없었다. 그 입장이십니까?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보고가 없었다. 오전에 계속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23년
작년 아니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그걸 주세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다? 네네.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되신 지 얼마나 지나셨죠? 2달 가량 됐습니다. 그 2달 동안에 7월 30일 날 이 핵심적인 회의가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그러나 이 겁니까? 사건이 지금 수사 당국에 의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김태호 1차장님. 자칫 잘못했다가는 김태호 1차장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태호 굉장히 1차장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비서실장님 모르세요? 네. 보고가 없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비서실장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고가 없었다. 제가 김태호 차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더 정확한 답변을 보고가 없었다. 그럼 대통령 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경로도 그럼 없었겠네요? 경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개입도 없었다. 외압 개입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 아니고 사실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수사 당국이 판단하고 가려낼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제가 어쨌든 지금 외압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에 불과하겠죠. 결국은 수사 당국에서 알겠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가려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세 번째, 그 조태용 안보실장님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작년에 국회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좀 직접 봐보시죠. 사실 없습니다.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도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7월 31일 예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 아니, 네. 잠시만 시간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우리 배준영 간사께서 문제 제기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영상과 관련해서 회의 시 영상 자료 재생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우회적 발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서 예외적으로 재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한 보도된 뉴스, 영상 등 음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단수 음향은 상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터뷰 녹초라든가 유튜브 영상 재생 불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불가한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아니, 국회 질의 시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다니까요. 잠시만 질의를 들으세요. 질의를 들으세요. 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통화 기록들을 쭉 보면은요, 아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1분 55초 통화했고요. 오후 5시경에 3분 16초 통화했습니다. 잠시만요. 임기훈 김정재 의원님,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질의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끝나고 다 추후에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야 의원님들 잠시. 자,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한 거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질의 중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김정재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게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질의 계속하게 해주세요.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거는 아까 위원장님께 잠시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JTBC 영상이고요. 위원장님께 미리 확인을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영상을 트는 것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튼 겁니다. JTBC 영상이에요. 지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처가 명확하게 보도된 뉴스, 영상, 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순 의명을 틀 수 있다.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자, 다시 네, 비서실장님, 네, 비서실장님,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7월 31일 날 09시 53분 1분 55초 17시경 3분 16초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거짓말한 거죠? 국회에 나와서. 저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겠어요? 네. 안보실장님, 거짓말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세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임기훈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일이세요? 예. 아직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잘못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침 줬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법정과 국회에서의 증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별 하나 더 달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님. 이런 인사 타당합니까?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국회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진급하는 게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태용 안보실장이 보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다음 PPT 하나 보실까요?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최상변 순직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 사고 났을 때 군 관계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야단 맞았고 그 다음에 박정훈이 수사한다는 것을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지적을 또 받은 것이다. 해병대가 오버했다. 박정훈이 야단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을 보면 보고도 했고 경로도 하셨어요. 야단이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는지 진노를 하셨는지 야단을 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 실체적으로 그걸 목격하고 들은 사람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분도 주장을 하지만 전원을 통해서 아니고요. 그런 주장과 자기 느낌을 전하는 것이지 잠시만요. 실체적인 박정훈 대령 얘기가 아니고요.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한 거면 대통령실 기강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악하시려고 저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파악하실 생각 없으세요? 파악이요? 누가 이런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고위 관계자를 파악할 의사가 없으시냐고요? 글쎄 네.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경향들은 그쪽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설사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보도된다 하더라도 매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네, 신장식 의원님 정리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2시부터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